태평양에서 가장 외딴 섬 나우루, 남편이 아내가 낯선 남성을 접대하도록 허락하는 곳. 마치 조선시대의 축첩을 연상시키는 풍습이죠. 한때 태평양의 보석구로 불렸던 나우루는 현재 약 12연 68명의 인구만 남아있는 고립된 섬입니다. 마치 제주도의 1/10도 안 되는 크기죠. 외국인 방문객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오션 아일랜드입니다. 배로 몇 시간은 가야 하는 거리죠. 1960년대와 70년대, 나우루는 인광석 덕분에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마치 70년대 한국의 중동 건설 붐과 비슷했죠. 세계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중동 산유국처럼요. 나우루 사람들은 현대식 주택, 고급 자동차, 온갖 편의시설을 누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강남 부자들처럼 말이죠. 1인당 GDP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벤처 거품처럼 말이죠. 인광석이 고갈되면서 나라 경제는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정도였죠. 막대한 빚, 무너진 사회 기반 시설, 급격히 나빠진 삶의 질. 마치 90년대 후반 한국의 IMF 사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굴곡진 역사를 가진 나우루는 독특한 문화와 기이한 전통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인식이 독특합니다. 뚱뚱한 여성을 아름답다고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미의 기준이 서구와는 정반대죠. 마치 조선시대 풍만한 여성을 선호했던 것처럼요. 남편이 아내가 여러 명의 낯선 남성과 관계를 갖는 것을 허용하는 풍습도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나우루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혹적이면서도 낯선 삶을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나우루의 18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이며 가장 외딴 곳에 위치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방문객도 매우 적습니다. 적도 바로 남쪽 태평양에 위치한 이 섬나라의 면적은 21km에 불과합니다. 서울 면적의 1/30도 안 되는 크기죠. 네, 맞습니다. 21km입니다. 나우루 경제는 호주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한국이 미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했던 것처럼요. 섬이 너무 작아서 차로 한 바퀴 도는데 4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제주도 일주도로보다 훨씬 짧죠. 아름다운 태평양 풍경을 감상하며 친절한 현지 주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기 많기로 유명하죠. 인구는 10,000명 정도이며 대형 슈퍼마켓은 딱 한 곳뿐입니다. 마치 시골 읍내처럼요. 가장 큰 건축물은 공항 활주로입니다.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 유럽 탐험가들이 발견한 마지막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마치 울릉도처럼요. 1898년 영국 무역선 헌터호가 이 섬을 발견하고 쾌적한 섬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혼 여성이 다른 남성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우루에서는 다릅니다. 놀랍게도 남편이 아내가 낯선 사람과 잠자리를 갖도록 허용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환대의 표시이자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마치 과거 한국에서 손님에게 술을 권하는 문화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정도는 훨씬 심하지만요. 공동체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두레처럼 말이죠. 아내는 낯선 사람의 요구를 따라야 하며 잠자리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거절하거나 만족시키지 못하면 남편으로부터 비난과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 풍습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제한적이었던 나우루의 오랜 신념과 전통을 반영합니다. 마치 과거 한국의 폐쇄적인 마을처럼요. 이 전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11,668명의 나우루 인구 중 61%가 비만입니다. 나우루에서는 비만이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독특한 미의 기준입니다. 여성이 뚱뚱할수록 아름답고 부유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풍만한 여성을 미인으로 여겼던 것처럼요. 매년 가장 뚱뚱한 여성을 뽑는 대회가 열립니다.
마치 미스코리아 대회처럼요. 우승자는 나우루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선정됩니다. 진, 선, 미를 뽑는 것처럼요. 다음 우승자가 되길 희망하며 많은 여성들이 체중 증가를 위해 노력합니다. 살을 찌우는 다이어트라니 정말 신기하죠? 왜 이런 독특한 미의 기준이 존재할까요? 나우루의 역사와 문화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 나우루는 풍부한 천연자원 덕분에 매우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음식의 양은 부의 척도였고 자연스럽게 미의 기준도 그에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마치 과거 한국에서 잘 먹는 사람을 부러워했던 것처럼요. 나우루는 세계에서 총기 소지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100명당 10정의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높은 총기 소지율에도 불구하고 나우루는 평화로운 섬나라로 여겨집니다. 범죄율은 낮고 만명 남짓한 작은 공동체는 주민들 간의 유대감이 강합니다. 마치 한국의 농촌 마을처럼요. 이러한 공동체 정신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문화와 비슷하죠. 또한 나우루 문화는 존중과 평화적인 갈등 해결을 중시하며 폭력 사용은 일반적으로 강하게 비난받습니다. 마치 한국의 유교 문화처럼요. 나우루는 호주가 난민 수용소로 사용. 2001년부터 나우루는 호주가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용소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부분적으로 나우루가 호주로부터 난민을 받아들여 파산을 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난민 수용에 대한 비판은 거셌습니다. 그 이유는 열악한 생활 환경, 비인도적인 대우와 인권 침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우루 정부가 운영하는 나우루 지역 처리센터는 보트를 타고 호주로 오는 난민이 도착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며 대신 난민들은 나우루로 송환됩니다. 그곳의 조건은 끔찍하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우루 감옥은 시설이 불충분하고 의료, 교육, 필수적인 필요가 결핍된 야외 감옥으로 묘사됩니다. 난민들은 두려움과 불안, 외부 세계와의 고립 속에서 생활하며 기본적인 권리는 무시되고 정신적, 의학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이 수많은 인권 침해와 과밀 수용 문제로 인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국제사회와 UN 그리고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 불법적인 수용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세금 회피지 및 자금 세탁의 중심지. 나우루는 개인소득세가 없다는 정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정책은 외국인들이 나우루에 유입되도록 유도하며 주민들은 더 높은 생활 수준을 즐길 수 있고 기업들은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우루는 소득을 최적화하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금 면제 정책은 자금 세탁 활동을 촉진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나우루는 자금 세탁의 천국으로 여겨졌고 정부는 은행 라이선스와 여권, 외교관 여권 포함을 최대 3만 달러에 판매했습니다. 주요 고객은 러시아 마피아와 알케다 같은 범죄 조직들이었으며 이들은 나우루를 이용해 마약 밀매, 무기거래,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 활동에서 얻은 자금을 은폐했습니다. 자금 세탁은 나우루의 국제적인 명성을 해치고 국가 경제와 안보의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나우루는 국제금융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위협을 받았으며 이는 무역과 투자 거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비드-19 확진자가 없는 나라. 나우루는 태평양의 외딴 섬으로 코비드-19 팬데믹 동안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나우루는 코비드-19 확진자가 전혀 없는 유일한 국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성공은 여러 요인의 결합 덕분입니다. 지리적인 고립, 적은 인구, 그리고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나우루를 팬데믹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엄격한 국경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국적인 검사 등이 철저히 시행되었으며 주민들의 높은 준수율 덕분에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보건기구와 이웃 국가들의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나우루의 의료 물품과 전문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 덕분에 나우루는 시민들을 코비드19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고 이는 팬데믹과의 싸움에서 단합과 결단력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광석 채굴의 영광스러운 역사. 인광석은
나우루의 거대한 보물이었지만 그 황금기는 오래 가지 않았고 섬은 불모지로 변했습니다. 무분별한 인광석 채굴은 나우루를 자원의 저주에 빠뜨렸습니다. 섬의 80% 이상이 황폐화되어 경작이 불가능한 상태로 변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인광석 자원이 고갈되어 심각한 경제적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나우루는 가난, 실업, 심각한 물자 부족에 빠졌고 2005년에는 2차 인광석 채굴을 시도했지만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나우루는 90%에 달하는 실업률과 암울한 경제 전망을 맞고 있으며 과거의 자원 남용으로부터 겪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우루는 일시적인 부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셈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때 지구에서 가장 부유했던 국가 나우루는 1980년대 초 세계에서 가장 높은 GDP를 기록했지만 2017년에는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나우루의 경제는 바다새 배설물에서 얻은 인광석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1975년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소득을 기록하며 전성기를 맞이했으며 약 25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 높은 소득 덕분에 정부는 세금을 폐지하고 무료 교육, 교통, 의료와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심지어 호주에서 치료가 필요한 시민들의 의료비를 지급하고 주택 비용은 한 달에 5달러 이하였습니다. 나우루는 1991년까지 인광석 수익의 1%를 나우루 인광석 로열티 신탁에 저축했으며 1991년에는 약 1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인광석 자원이 고갈되면서 경제는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남태평양에서 가장 큰 인광석 광산을 보유했던 나우루의 광산은 2011년까지 과도한 채굴로 경제적으로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다른 소득원이 없자 정부는 나우루 인광석 로열티 신탁에 의존하게 되었으나 잘못된 투자로 인해 2002년에는 자금이 1억 3,800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0년 나우루의 명목 1인당 GDP는 11,860달러로 196개국 중 195위를 기록했습니다. 나우루 사람들은 호주를 사랑합니다. 호주식 미식축구, 이른바 AUC 룰스 풋볼은 나우루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체 스포츠입니다. 이 스포츠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의 팬을 끌어들이며 나우루의 문화와 공동체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우루에서 호주식 미식축구의 역사는 식민지 시절 나우루가 호주 지배 아래에 있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스포츠는 나우루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었고 지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나우루 축구 경기장인 오벌은 공식 경기와 지역 사회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입니다. 호주식 미식축구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나우루 사람들 간의 연대감, 스포츠맨십,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들이 연결을 만들고 우정이 생기며 팀워크, 존중, 규율과 같은 중요한 가치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호주식 미식축구는 일부 나우루 사람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이 됩니다. 실력 있는 선수들은 호주와 다른 나라의 프로클럽에서 경쟁할 수 있으며 자신과 가족을 위해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인류는 갈등과 폭력에 직면했으며 국가 안보와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조직해왔습니다. 그러나 나우루는 군대가 없는 예외적인 국가입니다. 나우루는 호주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안보 문제에서도 호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968년에 체결된 나우루 호주 조약에 따라 호주는 나우루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나우루 경찰은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중무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나우루는 전쟁이나 갈등의 역사가 없어 군대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이 섬은 호주에 의존하여 국가 안보를 유지하므로 외부의 위협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나우루는 공격을 받으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으며 군대의 부재는 쿠데타나 내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우루를 둘러싼 맑고 깨끗한 바닷물은 활기찬 산호초를 품고 있어 이곳은 진정한 파라다이스입니다.
나우루의 산호초는 세계 최대의 산호초 시스템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일부입니다. 이 지역은 1500종 이상의 어류, 400종의 산호, 4000종의 연체동물이 서식하는 풍부한 해양 생물 다양성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나라의 여러 제한 때문에 이를 탐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산호초 생태계는 나우루의 해안선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민들에게는 먹을거리와 생계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과 해양 산성화가 산호 백화 현상과 죽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폐기물, 가정 폐기물, 광산 활동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이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이는 산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우루의 산호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에 공유해주세요. 나우루는 한때 새들의 파라다이스로 알려졌습니다. 자연의 은혜를 받은 이 섬은 맑은 해변, 웅장한 산, 울창한 녹음이 있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했습니다. 다양한 생태계는 많은 희귀한 새 종들의 집이 되어 광활한 바닷속에서 생동감 넘치는 새들의 합창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나우루 고요풀사에, 나우루 흰눈동자사에, 나우루 트라쉬 등이 대표적인 고유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로 나우루는 황무지로 변해버렸고 이 귀한 새들은 서식지를 잃었습니다. 무분별한 인광석 채굴 활동은 숲지역, 먹이 공급원, 새들의 서식처를 파괴했습니다. 광산 작업에서 발생한 먼지와 독성 가스는 공기를 오염시켜 새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고양이와 쥐 같은 외래 동물의 도입도 토종 새들의 멸종에 기여했습니다. 이 포식자들은 둥지를 공격하고 알을 훔치거나 새끼를 잡아먹으며 새들의 개체 수를 급격히 줄였습니다. 한때 새들의 천국이었던 이곳은 이제 나우루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새들의 멜로디는 에리에한 침묵으로 바뀌었고 섬은 고요한 황량함에 휩싸였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1982년 남태평양 순방은 영국과 태평양 섬나라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여왕의 이 지역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우루는 몇 가지 이유로 이 여행에서 중요한 목적지였습니다. 우선 나우루의 전략적 위치는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이었으며 여왕의 방문은 영국이 전체 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나우루는 영국과 오랜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8년에 독립한 후 나우루는 영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순방은 여왕이 이러한 관계를 강화하고 양국 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기회였습니다. 셋째, 나우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전 도상 국가로서 여왕의 방문을 통해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관심은 나우루가 투자와 개발 지원을 유치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번 순방은 여왕과 나우루 사람들 간의 문화 교류의 기회가 되었으며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1982년 남태평양 순방은 영국과 태평양 섬나라들 간의 협력과 연결을 나타내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략적 위치와 역사적 관계, 개발 잠재력을 고려할 때 나우루는 여왕의 여행에서 중요한 목적지였습니다. 수도는 한 나라의 행정적, 문화적, 경제적 중심지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수도가 있으며 볼리비아처럼 2개의 수도를 가진 나라나 남아프리카처럼 3개의 수도를 가진 나라도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 모나코, 싱가포르와 같은 작은 나라들에서는 국가 자체가 사실상 수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우루는 무엇일까요? 나우루에는 공식적인 수도가 없으며 도시 자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본부는 야린에 위치해 있지만 야린은 공식적으로 나우루의 수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야린은 도시가 아니라 섬의 남쪽 해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타이완과 호주 대사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사관 건물과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나우루에 공식적인 수도나 도시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섬은 도시를 건설할 충분한 공간이 없습니다. 면적이 겨우 21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둘째, 나우루의 인구는
10,000명 조금 넘게 섬에 흩어져 있어 대도시를 형성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게다가 나우루는 자연 자원이 제한적이며 특히 담수 자원이 부족합니다. 대도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나우루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인광석 채굴 활동이 환경을 파괴하여 많은 지역이 개발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평평한 나라 나우루.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평평한 나라입니다. 섬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해수면에서 단 71m 높이에 불과하며 가장 낮은 지점은 해수면입니다. 대부분의 평평한 지형을 가진 섬나라처럼 나우루는 기후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이 섬을 오랫동안 보호해온 산호초는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산호 백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또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염수 침입을 일으켜 담수 자원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해안 침식을 유발하여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변화는 또한 폭풍과 홍수와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키고 있어 나우루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위협을 인식한 나우루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안을 보호하기 위해 방조제가 건설되고 있으며 빗물 수집 시스템이 개발되고 가뭄에 강한 작물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나우루의 재정적, 기술적 자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섬은 기후변화의 악화된 영향을 막기 위한 노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단 21제곱킬로미터의 작은 면적을 가진 나우루는 그 첫 번째 주민들의 기원에 대한 미스터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과는 달리 나우루의 역사에는 고대 부족이나 문명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첫 번째 주민들의 이야기는 전설과 남은 고고학적 유물로 전해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첫 번째 주민들은 바다에서 태어난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들은 바다 신으로부터 힘과 마법을 부여받은 피델과 베트로라는 부부의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작은 섬에서 살며 어업과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전설을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나우루의 첫 번째 주민들이 미크로네시아에서 왔으며 약 3,000년 전 아웃니거 카누를 타고 나우루로 이주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강이 없는 나라가 궁금하다면 그 답은 나우루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강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나우루에는 강이 없고 광활한 바다와 흰 석회암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면적이 단 21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나우루는 수백만 년 전 해양 유기물의 잔해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섬의 표면은 주로 그 과거의 광산 채굴로 남은 인광석으로 덮여 있습니다. 나우루에는 높은 산이나 깊은 계곡이 없고 완만한 경사의 해안 평야와 이를 둘러싼 산호초만 있습니다. 강이 없는 것은 나우루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담수는 귀한 자원이며 주로 빗물로 공급됩니다. 나우루 사람들은 매일 사용하는 물과 관계용 물을 탱크에 모아서 사용합니다. 지하수도 이용되지만 그 양은 제한적이고 오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우루는 이 거친 환경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나우루 사람들은 물 절약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 활동은 물 부족으로 제한되며 어업은 주민들에게 식량과 수입을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 분야입니다. 이제 나우루에 대한 18가지의 가장 이상한 사실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접 나우루를 방문해보고 싶으신가요? 다른 주제에 대해 다루기를 원하시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콘텐츠를 업데이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